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가면을 쓴 통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때로는 말할 수도 믿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너를 믿겠느냐? 나 없으면 누가 돌봐주겠느냐? 그 말들이 피해자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을 때 작은 용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오래된 골목길, 한 여성의 생존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박미선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천 근처 70년대에 지어진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선 골목길입니다. 새벽 5시 반, 박미선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57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준호야, 아침이다. 28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며 미선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따끈한 밥 한 공기. 20회 넘게 변하지 않은 아침상이었습니다. 엄마, 나 늦었어. 준호가 허둥지둥 나오며 밥 한 술을 떠먹었습니다. 미선은 도시락을 건네며 아들의 셔츠 깃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알았어, 다녀올게.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설거지를 마치고 7시 30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동네 공단의 대성섬유는 미선이 23부터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34해째, 그녀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장장도 인정하는 모범사원이었지요. 미선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재봉틀 앞에 앉은 미선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바느질한 땀 한 땀이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고 생활비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15년간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준호도 다 컸는데. 동료 김정숙이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아직 애가 정착을 못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야죠.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럽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사이렌과 함께 미선은 공장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들러 준호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8시가 넘었습니다. 준호야, 왔다. 응, 엄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고등어를 손질하면서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그날 밤 미선은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온천천의 물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내일을 그렸습니다. 또 다른 평범한 하루를, 아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을. 하지만 미선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함이 곧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편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온천천에 물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미선의 하루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선이 재봉틀 앞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미선 씨. 동료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미선의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준호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준호야.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지만 재활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돌봐드릴게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의 약속이 고마웠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문간병사 김혜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필요 없습니다. 준호가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아드님, 어머님 재활 운동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은 의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이웃 김순자 할머니가 방문했습니다. 미선아, 어떻게 지내냐? 할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아직 사람 보기 힘들어 하세요. 준호가 현관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다음에 좀 더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또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은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준호의 배려련이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들어오시라고 해라. 엄마, 아직 무리예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물리치료 약속도 준호가 취소했습니다. 엄마, 집에서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병원 가면 피곤하시잖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의사들은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미선은 불안했습니다. 왼쪽 팔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도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병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이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졌습니다. 엄마, 준호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병원에 가자. 괜찮아요. 제가 봤는데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 누가 엄마를 저보다 더 잘 알겠어요? 저만 믿으세요. 준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정함 뒤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선은 화장실 갈 때도 준호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목욕도, 약 먹는 것도 모두 준호가 정한 시간에만 가능했습니다. 엄마,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제가 없으면 누가 돌봐드려요? 미선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돌봄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하지만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엄마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준호가 하루 종일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배가 고프다. 아, 깜빡했네요. 엄마가 말씀 안 하시면 모르잖아요. 차가운 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돌봐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미선의 결심도 단단해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미선이 쓰러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온천천에는 얼음이 얇게 얼었고 집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준호가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건넸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약, 이상해.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 의사가 주신 거예요. 엄마, 혈압약이라고요. 내가 알아. 이건 혈압약이 아니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의심은 확실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누가 엄마 말 믿겠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준호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선은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전화기까지 걸어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선이 뽑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바깥에서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왜 전화선을 뽑았어? 미선이 물었습니다. 전화선이요? 아, 수리기사가 점검한다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 정신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병원에 가서 정신과 약도 받아야겠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미선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미선은 창문으로 김순자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미선이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기약이라며 준호가 준 약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왔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요양원에 가셨다고 했어요. 이제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세요. 다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저 말고는 아무도 엄마를 돌봐주지 않아요. 나도 사람이야. 사람이요? 엄마는 이제 환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준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미선은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돌봄을 핑계로 한 감금을 정당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폭죽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준호와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세배하러 오면 세배돈도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걸까? 미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엄마 말 믿겠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틀렸다고. 돌봄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날 밤 미선은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열이 나서 끙끙 앓던 날, 미선은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미움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때의 돌봄은 달랐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존중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이야. 미선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너 살아있냐?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 미선은 간신히 일어나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손으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작은 소리였지만 미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미선의 집 앞을 지나다니며 살피셨습니다. 창문의 작은 손짓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할머니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박미선 씨 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이은정 씨가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방문하고 싶으시면 연락처를 드릴게요. 그럼 요양원 이름이라도. 지금은 면회가 어려워요. 이은정 씨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밤 김순자 할머니가 또다시 미선의 집 앞을 지났습니다. 그때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이은정 씨, 지금 당장 와주세요. 할머니는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은정 씨는 곧바로 경찰과 함께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미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김순자 할머니가 미선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선아, 괜찮냐? 미선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엄마가 넘어지셨어요. 제가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준호가 변명했지만 집안 상황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차가운 방, 그리고 미선의 비쩍 마른 몸. 구급차에서 미선은 이은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다시는 집에 보내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단독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미선 씨,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선은 처음에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이 저를 가둬뒀어요. 전화도 못하게 하고 약도 이상한 걸 줬어요. 의사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준호는 부인했지만 미선의 몸에서 발견된 약물과 증언이 진실을 밝혔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요. 또한 경찰 조사 결과 거액의 사채 빚이 있는 걸로 확인되었다. 준호가 울부짖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며칠 뒤 미선은 사촌 정희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언니, 이제 안전해요. 정희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미선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아니에요, 언니. 언니는 잘못이 없어요. 물리치료사 오미라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미선 씨,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의 격려와 함께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와, 오늘은 손목까지 올라가네요. 정말 좋아지는 걸까요? 물론이에요. 언니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심리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김태윤 씨와의 대화는 미선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미선 씨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예요. 생존자요? 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강한 분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지팡이를 짚고 집 주변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문 안을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야?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미선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은 정희와 함께 온천천을 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강물도 얼음이 녹아 흘러갔습니다. 언니,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정희의 질문에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미선은 강물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미선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동네 전통시장 골목에 작은 약초 가게를 열었습니다. 건강한 삶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선은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선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사장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전과 같은 인사였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통제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게 뒷방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돌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배은망덕한 건가 했죠. 60대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돌봄은 사랑이어야 하고 존중이어야 해요. 미선 언니 말이 맞아요. 30대 젊은 여성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에서 벗어난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미선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상담사 김태윤 씨의 도움을 받아서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김태윤 씨가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몇 달 전 출소한 후 처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준호는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그를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잠시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아팠어요. 몸도 마음도.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미선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용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준호야, 일어나거라. 엄마, 너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미선은 찬찬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잃어버린 건 나를 돌봄받을 권리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나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 미선은 사회복지사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연락해봐. 내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엄마,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준호야, 나는 내 엄마지만 내 소유물은 아니야.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고 싶으면 먼저 상담을 받고 나서 해. 그것이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 자신을 보호하는 것.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미선아, 오늘 준호 왔다면서? 네, 할머니.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미선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할머니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선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사는 것 같아. 미선은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미선은 온천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을 걸으며 내일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오늘을 만족하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문득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상담사 김태윤 씨였습니다. 미선 씨, 목요일 모임에 새로운 분이 오실 예정입니다.
많은 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선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준비해 놓을게요. 집에 도착해서 미선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지만 마음은 더 당당해졌습니다. 나는 나를 지킨다. 미선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지켜낼 것이다. 창밖으로 온천천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미선의 인생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미선은 기꺼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 남에게 줄 차례였습니다. 저 멀리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숨이었습니다. 진정한 돌봄은 통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는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지킨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지켜낼 것이다. 박미선의 다짐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믿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생존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천천의 물소리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 흘러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미선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김순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실화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